안녕하세요. 공울반야 열애장 제12강 진행하겠습니다. 어, 불교에서 그 최고의 경전의 왕으로 추앙받고 있는 그 화엄경을 210자로 화엄일승 법계도라는 이름을 걸고 만들어내신 분이 의상조사이시고, 여기에는 범부 중생들의 성불 원리가 잘 담겨져 있죠. 또한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공울빛 아카데미에서 추구하고 있는 수행 체계로서의 공울영부 빈몸 활성화 내용이 잘 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7원 39로 이루어져 있는 거를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면은 14개의 구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성 원흉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체 증지소지 비여경 징성심심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즉일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역여시 무량원급 즉 일념 즉시 무량겁 구세십세 호상즉 잉불점랑 격별성. 여기 의미상으로 여기서 쭉 통해가는 거니까 일단 요 문장들 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화엄경이 굉장히 어렵다, 심오하다고 보는 거는 이 화엄경 자체가 그 시작 자체가 우리가 80화 화엄을 기준으로 볼 때 7개의 장소에서 보살들이 9번 모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첫 번째 모임을 마가다국 아란야 법보리 도량이라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께서 이제 보리수에서 득도를 하실 때 그 장소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때 이제는 보현보살께서 보현보살은 이제는 자비 수행의 제1자로 알려진 분이신데, 이분이 일어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세계 우주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단 화엄경을 이해를 하려면은 이 우주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우주를 모르면은 화엄경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부터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주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공사상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우주 세계, 불교에서는 그걸 세계라고 한다는, 세계. 그래서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 그래서 여기서 그 세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 우주 세계는 여기 요 문장이죠. 일미진중 함십방. 이 우주 세계는 십방 세계인데 십방 세계로 표현해서 십방 세계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우주 구조를 여기서 나오는 여기 세계 성취품, 화장 세계품, 요 세계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 내용을 도표로 이렇게 그려보면은, 우리가 일진법계라고 하는 하나의 진실한 법계, 하나의 진리의 법계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의 법계는 시방세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시방세계. 법계는 바로 시방세계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할 때에,
이 하나의 진리의 법계, 시방세계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시방세계 자체가 하나의 진리의 법계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로 10개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 시방세계도 10개의 해를 또 나눠가지고 이렇게 도표상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면, 그리고 시방세계는 시방세계 세계를 토대로 뭐냐면은 연화장 세계가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 시방세계를 토대로 연화장 세계는, 시방세계는 우리가 법신불의 세계라고 하는 거고, 법신불의 세계고, 우리가 삼신 개념으로 보면 시방세계를 토대로 펼쳐진 연화장 세계는, 이거는 보신불의 세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법신불을 기초로 해가지고 보신불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계가, 이 세계가 뭐냐면은 하나의 진리의 법계를 구성하는데, 이 진리의 법계가 사실은 하나의 작은 먼지알 속에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근데 이 세계가 하나의 작은 미세한 먼지 알갱이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계들이 하나의 작은 미세한 먼지 알갱이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도저히 상상 불가라고 여러분들, 우리 통상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공간상으로 보는 먼지 알갱이 한 속에 그와 같은 작은 먼지 알갱이, 그거보다 더 작아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이해해 볼 수 있는 그 개념이 현대 우주 물리학에서 등장을 해서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설명을 하기를, 원래 이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원리가 이제는 1905년이 나오고, 특수상대성 이론이, 그리고 1915년 정도에 와가지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전개되면서 우주 중력 방정식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면서, 양자역학과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그 양자가 엄청, 우리가 얘기하는 원자, 우리 여러분들이 원자 안에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있다고 들었잖아요. 그런 기본적으로 아시는 사실은. 근데 그 양성자나 중성자 안에 또 쿼크라고 또 돼 있는, 또 그걸로 요소로 돼 있다고 또 알려져 있어요. 쿼크, 뭐 이런 것들보다 더 작은 그 양자 퀀텀이라고 하는, 원래는 그 연력학에서 플랑크라는 사람이 명명한 하나의 연력학에 있어서 복사 원리를 규명을 할 때 도입한 개념인데, 빛의 알갱이라는 개념이 원래 거기서 시작한 건데, 엄청나게 작은 알갱이, 에너지 단위를 가지고 있는 알갱이가 있어요. 그걸 양자라고 하는 겁니다. 퀀텀. 그걸 퀀텀이라고 하는다네. 퀀텀이란 말 많이 들으시죠 요즘에? 그래서 이 쿼텀이라는 아주 작은 얄자 알갱이가 있는데, 이것이 우주에 씨앗이 있어가지고 인플라톤이라고 이름을 지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 터져가지고 우주가 창조됐다고 하는 것이 현대 우주 물리학의 지금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우주 물리학이 발전을 하면서 이게 정설화가 된 거니까, 지금 요와 같은 개념이 똑같이 지금 불교에서는 이미 이것에 대한, 이 우주 창조에 대한 요 개념이 불교에 이미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작은 먼지 알갱이 같은 속에 우주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미 그 우주 구조도 아주 상세하게 그려가지고 이걸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우주 물리학을 훨씬 넘어서는 우주 사유 체계가 불교에 이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플라톤, 우주가 그럼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일단 하나의 작은 양자알갱이 인플라톤이 양자 파동 속에서
그것을 양자 파동을 플럭체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막 요동을 친다고 하는 거. 양자 파동의 요동을 칠 때 요동 속에서 뭐야? 그것이 에너지 장벽을 순간적으로 통과를 하면서 터널을 통과하면서 무에서 출현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주가 무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주가 무에서 출현한다고 그런 것이 빌랭킨이라는 사람이 이건 이제 밝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에서 출현을 한다는 거죠. 이 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무를 nothing, 서양에서는 nothing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이거를 우리가 공이라고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공이라는 곳에서 우주가 출현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그래서 우리가 공은 우주의 자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공은 우주가 우주를 만들어내는 우주 자궁, 우주의 자궁, 우주들을 만들어내는 자궁이 공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우주가 그 먼지알갱이가 거기서 튀어나와서 우주가 튀어나와가지고 그게 우주라는 거예요. 그게 우주. 그게 십방세계라고. 그 우주를 십방세계로 표현한 거예요. 자, 이건데 하나의 알갱이 속에 이걸 담고 있다는 거야. 이 십방세계를.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는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근데 이 우주 먼지가 우주 알갱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우주 알갱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라고 한 거예요. 다. 그래서 여기 다라는 말이 다 할 때 요 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많다. 그래서 먼지 알갱이가 많다. 이런 우주 알갱이가 많다. 이 표현이 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 먼지 알갱이가 하나가 아니고 이런 우주 알갱이가 많다고 하는 것은 이 다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뭐 반야신경도 보면은 마바냐 바라밀 다, 이 다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바냐 바라밀 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신경을 뭐라고 그러니까 마하바냐 바라밀 할 때 마하바냐 바라밀로 보통 있죠. 마라바냐 바라밀 다 이렇게 쓴다는 거잖아. 자, 그래서 마하바냐 바라밀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다라고 하는 거 마하바냐 바냐바라밀 하면은 이거는 바냐바라밀 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반야신경을 공부하신 분들 중에 이 다라는 말을 해석하신 분을 제가 단 한 분도 보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단지 그 파라미타 그리고 저 산스크리트의 파라미타라는 말을 한자로 번역을 해가지고 맞는 게 바라밀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만 알지 이 원래 한자로 돼 있는 요 다의 개념이 사실 뭐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 해석을 하신 분을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불교에서도. 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주 알갱이가 많다라고 하는 개념을 다라고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마하바냐 바라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하바냐 바라밀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 수많은 우주 알갱이들이 만들어진다는 게 마하바냐 바라밀다라는 개념입니다. 원래. 그래서 우주 알갱이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은 우주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아주 작은 우주 알갱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 우주 물리학에서는 우주 알갱이가 인플라톤이 하나 터져가지고 이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계속 새로운 우주 알갱이가 계속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현대 우주론으로 더 얘기를 하자면은 이렇게 빅뱅 과정, 빅뱅 팽창 과정, 팽창 과정에서 지금 빅뱅 팽창 우주 생성 과정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주 알갱이 인플라톤들이 연속적으로 생성된다고 하는 거야. 이거는 마치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품에서 거품이 만들어진 거품에서 거품이 생성되는 거품이 있어. 거품이 동그란 게 있는데 거기서 거품이 혹처럼 다시 튀어나오는 개념이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가져왔는데 요런 거죠. 이렇게 우주가 있는데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계속 할 때 요게 또 우주가 하나 만들어서 튀어나와. 이렇게. 그래서 우주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계속. 그래 튀어나와서 분리가 돼서 또 나가고. 이렇게 나가면은 어떻게 돼? 요 우주에서 요 우주가 튀어나와서 분리돼 나가고 여기 분리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여러 개로 팽창하면서 계속 나가는 거니까 이것이 이것을 뭐라 그러는 거야? 영원한 인플레이션 다중우주론이라고 그러니 영원 인플레이션 다중우론. 이것을 생성되는 영원 우주 영원 다중 우주 거품 생성론이래. 그러니까 영원하게 계속 우주가 다중 우주를 만드는데 마치 거품에서 거품이 그 혹처럼 나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나가듯이 계속 영원하게 이 과정이 영원하게 진행된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이런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이런 과정처럼 설명을 해요. 이것을 화엄경에만 나온 게 아니고 금강경에도 이런 과정으로서 거품으로 설명을 한다. 그 얘기 거품. 자, 금강반야바라밀경이 굉장히 우리 한국의 이제 선종계열의 소위경전으로 이제는 그 선종을 공부하시는 분, 특히 이제 육조해능이 금강반야바라밀경, 이 금강경을 통해서 득도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존중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32분 2장 여기에 해당되는 응화 비진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일체유의법, 일체유의의 세계, 그러니까 이 유의로 드러나는 법성의 세계라고 하는 유의로 드러나는 법성의 세계는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해가지고 포라고 해서 마치 꿈과 같은 그 환영이죠. 환영과 같은 거품 영상, 그렇죠. 이런 것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가 바로 거품을 뜻하는 겁니다. 거품. 그래서 이 거품포자입니다. 이게 이제 물거품, 그러니까 우리가 물 속에 이렇게 물을 끓이면은 거품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품과 같은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금강바라밀경의 이 응화 비진분, 그러니까 응화 변화한다는 거잖아요. 응화. 그래서 응화에서 변화가 돼가지고 응신화돼서 그 어떤 비진분이라는 것이 진실이 아니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비해서 진이다 그런 의미도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을 불가에서는 일종의 환상, 그렇죠? 영상, 환영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속성.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성주개공, 모든 건 다 성주개공하는 걸 실체로 보니까 한순간 머물렀다가 또 사라지고, 그러니까 성주개공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라져 나가는 거잖아요. 다시 또 생성되고 이런 과정이니까 응화 비진분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거품과 같다고 하는 표현을 이랬더니 거품과 같이 우주가 생성된다고 하는 거를 사실 표현한 게 요 구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원 다중 거품 우주 생성론, 다중 우주 거품 생성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우주 자체가 거품이다라는 거죠. 모든 우주는 거품이고 환영인데 그것은 일종의 먼지알갱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지. 그런 우주가. 그렇죠. 그래서 그게 우주 알갱이가 다중 우주로서 이렇게 계속 생성되면은 이렇게 계속 생성되면 이 우주들이 이 똑같은 이 우주를 복제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과정은 이렇게 거품이 기양 나오는 게 아니라 복제 과정으로 뭐예요? 복제 과정으로 이것이 생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우주와 똑같은 그 상태를 복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 메커니즘 복제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복제 개념이 담겨져 있는 거래. 근데 이렇게 우주들이 많으니까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걸 다라고 한 거라는 거죠. 다. 그래서 일중일체. 그래서 그 하나의 그 우주 알갱이에 일체 모든 게 담겨 있다. 우주 자체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그 우주 알갱이 속에도 그 하나의 알갱이가 담고 있는 그 일체를 담고 있다는 뜻이죠. 모든 알갱이가. 그래서 하나는 곧 일체고, 그렇죠. 일체가 되고 다도 역시 하나 일즉 일체와 같은 그 일과 같은 다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일체진중에는 뭐 모든 다중우주를 모조리 다 합한 그 일체가 다 모든 우주 알갱이들도 다 이와 같다 그런 뜻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 엄청난 다중우주인데 이게 셀 수도 없는 거야. 이게 셀 수도 없는 그 다중우주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의 우주를 볼 때 하나의 우주가 이렇게 일진법계고 그 일진법계가 바로 시방세계고 시방세계를 품고 있고 그 안에 연화정세계를 품고 있는 요게 하나의 우주 알갱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그 우주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이렇게 할 때 불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는 이 앞에 얘기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원래는 이 우주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법성, 원형, 무이상 원래 두 개 이상이 아니었다는 거다. 무이상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원 분별적인 우주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원 분별적인 우주가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러면은 이 무수히 많은 우주에 처음 우주가 있을 거 아니냐라는 처음에 뭔가 시작한 우주가 있어서 그게 계속 거품이 만들어지고 복제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거기서 계속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 처음 있었던 그 우주 알갱이 그렇죠? 처음 있었던 그 우주 알갱이가 이거라는 거죠. 법성 원형 무이상이라는 거죠. 법성 원형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무명 무상 절일체 증지소지 비여경 진성심심 극미묘한 요것이 요런 상태로 있었던 원래 처음 정멸 상태 본래 그 정멸한 봉정멸 상태의 우주 씨앗 그렇죠. 우주니까 그 우주 씨앗 이 우주 알갱이 우주 씨앗은 정멸 상태의 우주 씨앗은 이것은 가만히 있었다는 움직임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뭐가 있냐면 정멸 상태에 있어가지고 가만히 고요하게 있어가지고 이것은 어떤 움직임이 없는 거니까 여기 어떤 움직임이 없는 것 자체가 상이 없는 거지. 무상, 무명 이름도 지을 수도 없고 상을 나눌 수도 없어. 모든 게 끊어진 상태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뭐 북극의 얼음 속에 그 씨앗이 예전에 뭐 몇십억 년 전에 그 어떤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이 그 환경 조건이 안 되니까 가만히 있다가 지구 온난화가 되니까 그 씨앗이 얼음이 녹으면서 그것이 발하는 조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발하는 조건이 생기니까 그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우주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씨앗이 터져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주 씨앗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이것이 조건이 구성이 되면 그때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이제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불수자성 수연성.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불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얼음 속에 꽝꽝꽝꽝 있다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얼음이 녹으니까 따뜻해져 가지고 더 이상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 불수. 그것이 움직이는 게 불수란 말이에요. 움직이. 그러면서 자성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뭐예요? 원래 여기 있는 법성, 진성, 여기서 얘기하는 법성과 진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이상으로 있었던 이때 상태는 이렇게 본래 정멸 상태, 우주 상태에 있었던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성이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가 진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 진성은 무이상 상태인데 요 무이상 상태라고 하는 건 이원 분별심 상태가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동양 역학적으로는 음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이 상태는 이상이라고 하는 건 두 개라는 뜻이잖아요. 이상. 원래 무이상이다 하는 건 두 개가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상이라는 건 음양이라는 뜻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두 개 이상 음양 뭐 주객, 진위 뭐 이거 두 개로 나눈 거지. 미추, 선악 그렇죠. 뭐 이렇게 우리는 계속 두 개로 나누는 개념으로 이제는 저기 보는 거잖아요. 이 상 자체를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누는 그래서 그것을 능소 뭐 이제 불교적으로 능소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는 계속 우리는 두 개로 나누는 방식으로 이 구체적으로 디퍼런스 차이를 인식을 해서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거니까 이렇게 개념으로 우리가 인식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라는 거지 법성 진성이.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무이상 상태였는데 원래 이것이 법성 진성이 요 본래적 멸 상태의 우주 씨앗은 법성 진성이 무이상 상태였는데 이것이 이상 그렇죠? 두 개의 상태로 나눠지기 시작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개의 상태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면 두 개의 상태로 나눠지기 시작한다네. 두 개의 상태로 이렇게 구분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것을 이제는 자성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자성의 운동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법성 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성으로 작동한다라는. 작동하기 시작하면은 이상을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이라고 하는 거죠. 음양. 음양, 주객, 진위, 미추, 선악, 능소 뭐 이렇게 두 개가로 되는 운동.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게 자성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성 진성이 뭐냐면은 이 자라는 말이 뭐냐면은 자는 여러분들이 자성할 때 자는 호흡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호흡. 이 자성의 자는 호흡한다는 의미다.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한다는 건 뭐야? 숨을 쉰다는 거죠. 숨을 쉰다. 그래 숨을 쉰다. 그러니까 숨을 호흡하면서 숨을 쉬기 시작해. 그러니까 얼음 속에 가만히 있을 때는 숨 쉬지 않았어. 그러면 우리가 얼음이 녹으니까 환경이 되니까 숨을 쉬기 시작한다는 거지. 호흡한다는 의미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자를 보면은 원래 스스로 자자인데 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 현상은 자연스러운 호흡 운동이라는 뜻이에요. 자연스러운. 이것은 원래 스스로 자자는 코를 뜻하는 코, 이 코를 뜻하는 코는 호흡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개의 구멍으로 호흡을 하는 거잖아요. 원래 이 스스로 자자는 본래 의미는 코였다라는 거. 코. 네, 코였다. 그러니까 코로 뭐야? 호흡한다는 얘기죠. 호흡. 자,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은 우리가 원래는 여러 가져 놓고 원래는 이게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둥그렇게 있어서 이게 씨앗이라고 생각해요. 씨앗이 가만히 있었는데 요 안에 원래 이렇게 빨간 양과 파란 음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뭉쳐져 가지고 움직이지 않았어. 그렇죠. 이게 양이야. 요게 음이야. 이렇게 이런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양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요건 음이고, 자, 음양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요게 지금 얼굴에 여기 코로 간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이렇게 코로 갈 때 이게 호흡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호흡. 그러면 우리가 자성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 법성이 호흡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진성이 호흡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이상 상태로 이렇게 꼬여 있어 가지고 움직임이 없었는데 이것이 기운이, 그러니까 이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 생명의 기운이 호흡하기 시작한다, 그런 뜻이죠. 그것이 자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성의 호흡, 법성의 생명활동, 법성이 생명, 그러니까 법성이 움직이는 것이 자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우리가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성이 움직이기 시작하다니. 자성은 법성이 움직인다. 호흡 운동한다는 법성이 움직이는데 법성이 생명 운동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법성이 생명 운동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법성이 그러면 생명 운동으로 드러날 때에 원래 무이상, 원래 음양과 주객, 진위, 미추, 선왕, 능소라고 하는 것들이 두 개로 나눠지지 않은 상태에서 꼬여 있어가지고 이게 꼬여 있다는 거죠. 꼬여 있었는데 이것이 풀어지면서 두 개의 운동으로 활동을 시작할 때 그것을 연기라고 한다는 거죠. 그걸 연기라고 한다. 이렇게 호흡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이상 운동이 일어난다는, 두 개의 상이 호흡을 통해 가지고 활동성을 갖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상이 원래 가만히 있었는데, 음양이 가만히 있었는데 음양이 작동 시작하는 것이 연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연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석가모니께서 이것이 있으면 그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그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기 때문에 그것이 멸한다. 이와 같이 이것과 그것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다. 상대적 관계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이상, 이상, 그러니까 이상, 두 개의 상 중에 음을 이것, 양을 저것, 줄을 이것, 객을 그것, 진을 이것, 위를 그것.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 그러니까 연기라는 건 뭐예요? 이것과 저것의 관계. 이것과 저것이 서로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것과 저것이 상대관계를 거둔 상대관계로 뭐야? 작용을 하는 것이, 이것이 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연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그 물리학에서 얘기할 때 어떤 독립변수 어떤 하나에 의해서 그 어떤 그것이 원인이 돼서 결과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독립변수가 두 개가 서로 상호 연관이 되면서 피드백 연관을 가지면서 그 결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 과학적 그 뉴턴의 그 기계론적 결정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그 과학 법칙, 우주 법칙을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 동양 역학으로 보면 음양론이에요. 사실
음양사상이 사실 영지사상이다 이렇게 보면 돼. 왜냐하면 음과 양이라는 두 개의 상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작용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가 블랙홀이다 여기 화이트홀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화이트홀이 플러스로 늘어나면은 블랙홀도 그만큼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이트홀이 플러스 10만큼 증가하면 에너지가 블랙홀도 마이너스 10만큼 그러니까 블랙홀이 증가한다는 건 마이너스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0이 더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0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저것은 이것과 저것의 합은 공이고 공인데 뭐예요? 이것과 저것의 합은 공이야. 플러스와 마이너스 합은 공인데 서로 상대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공과 영기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 이 두 가지 요소, 양과 음의 요소에 이 가운데가 제가 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공. 이게 공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화이트홀이고 블랙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공을 기준으로 해서 양과 음이 자 봐요.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이쪽으로 늘어날 땐 얘도 늘어나. 여기 붙어올 땐 여기 빨간 게 여기 붙어올 땐 이렇게 해서 빨간 게 이렇게 가운데로 올 땐 여기도 가운데로 와. 두 개의 힘이 이 중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동시에 똑같은 힘이 벌어졌다 합해졌다 벌어졌다 똑같은 힘으로 서로 거울 관계로 이걸 그래서 대칭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 물리학 법칙으로는 이 연기 법칙은 대칭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칭 법칙. 연기 법칙은 우리가 우주 물리학에서는 대칭 법칙, 물리학에서는 대칭 법칙이라고 하는데 공간 대칭, 시간 대칭, 그리고 회전 대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 대칭, 시간 대칭, 회전 대칭으로 대칭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음과 양은 대칭 관계, 주와 객은 대칭 관계고, 주인이는 대칭 관계고, 미추도 대칭 관계라고 해요. 이 대칭 관계, 선과 악은 대칭 관계. 이 대칭 관계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양만으로 이렇게 어떤 현상계로 규정되는 게 아니고 양과 음이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서로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이것을 구성하고 있다는 이것이 음양론이고 연기론이고 이것이 대칭론이니까 사실은 현대 우리가 이제 뉴턴에 있어서 기계론적 결정론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우주 법칙을 이미 설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나가르주나가 그래서 이것을 공이 곧 연기다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이 공을 기준으로 해서 음과 양이 대칭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렇죠. 모든 두 개의 요소가 대칭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공이 연기를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공은 체고 연기는 용이라는 거죠. 이것은 체가 되고 이것은 연기는 용이 돼가지고 현상을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은 본체요. 연기는 작용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이 현상적으로 드러날 때는 작용이 될 때는 연기 법칙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잘 보면은 이것이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가 역학하고 굉장히 같다는 걸 알았어요. 동양 역학에서 무국이 태극. 우리가 태극도설에서 도설의 가장 처음 문장이 무국이 태극입니다. 이렇게 할 때 무국 태극 이렇게 보면은 무국이 태극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국을 가지고 무국을 신무국이다 이런 거 신무국. 그러니까 십방세계죠. 여기서 그러니까 함십방. 그러니까 무국을 일태극이 무국을 그러니까 일진법계가 태극이 무국을 품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런 상태가 바로
무극이 태극의 상태, 무극이 태극인 상태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봤지만은 결국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이게 남과 여가 합하는 거잖아요. 남과 여가. 그러니까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 여자, 세로 남자, 이게 두 개가 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가 지금 음과 양이 지금 가운데서 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합하는 그 C분동이 일어나는 공간이 바로 신무국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바로 이게 신무국이 바로 공이라고 하는 거죠. 이 공.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우리는 결국 이 일진법계 하나의 작은 알갱이는 바로 태극이고, 일진법계 안에 하나의 일미진중 함십방 안에 이 십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의 합, 그렇죠. 음과 양이 뭐예요? 음과 양이 서로 연기로 합하고 떨어지고 합하고 떨어지는 운동을 하는 거로 우린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아, 이렇게 합하고 이렇게 두 개가 합하는 운동, 떨어지는 운동, 이런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파동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마치 남자와 여자가 마치 섹스하는 운동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섹스하는 운동과 같이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간을 우리가 10의 공간이니까 이 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로 이와 같은 10의 운동, 그렇죠.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그 우주, 그러니까 이 하나의 우주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는, 그래서 10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자성이다 할 때 성이 뭐예요? 성은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성은 결국 마음을 생한다고 하는 이것은 마음 신변의 날생자니까 마음을 생한다고 하는, 마음을 생하는 이 운동은 섹스 운동이라고 하는 거지. 마음을 생하는 운동이 바로 섹스 운동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섹스 운동을 표현해서 이 성 자체라는 말 자체 우리는 섹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니까 섹스. 서양에서는 이제 섹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두 개의 호흡, 양의 호흡과 음의 호흡이 서로 합하고 떨어지고 합하고 떨어지는 섹스 운동을 통해서 중앙의 공, 그렇죠? 공 속에 그 에너지를 공 속에 그 기운을 들락날락하면서 호흡하는 운동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여기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은 여기서 이런 운동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생하고 그 마음이 기가 되고 물질이 된다는, 그러니까 마음이 생해서 이렇게 움직일 때, 우리는 이렇게 호흡을 할 때에 마음이 생하고 그 마음이 변해서 기가 되고 그 기가 변해서 물질화가 되는, 그리고 물질이 또 물어져서 다시 이 블랙홀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들어오면은 또 그 호흡 운동을 통해서 또 마음이 생하고 또 기가 돼서 물질화가 되고 하는 이 마음의 운동, 그렇죠. 이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마음이 호흡하는 운동인데, 이 마음이 호흡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호흡을 통해서 우주를 창조 소멸하는 그 마음의 운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것을 마음을 현대 그 과학적인 개념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 마음은 곧 정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야기가 쉽다. 마음이 정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마음이 정보, 우주 정보네요. 그러면은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 정보로 구성이 돼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뭐야? 이 정보의 운동이 곧 마음의 운동이고, 그렇죠? 그때 이 마음이, 이 정보가 에너지가 되고 물질이 됩니다. 이 정보가 에너지가 되고
물질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정보가 에너지가 되고 물질이 되면은 이 정보를 의식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의식이며 이것이 마음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이 마음이 에너지가 되고 물질이 되는 운동, 이 운동이 바로 이 안에서 일어나는 자성이 바로 정보를 에너지로 만들고 물질로 만드는 운동이 바로 자성이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 때 그 모든 이렇게 에너지가 물질로 되고 에너지를 물질로 이렇게 만들어 나갈 때 그것을 어디선가 그것을 퍼올려야 되는데 그걸 뭐 어디선가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그 요체가 그게 바로 공이라고 하는 거죠.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운동 속에서 이 에너지와 물질을 퍼올리는 우물과 같은, 그렇죠, 그것을 가져오는, 무한한 그것을 퍼올려오는 그런 실체가 이렇게 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럼 이것 자체가 우주 자체를 그래서 뭐로 얘기를 이제는 하게 되냐면 이 우주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의 씨앗이고, 우주 씨앗은 뭐를 담고 있는 거예요? 정보를 담고 있는 거지. 마음을 담은, 의식, 마음, 정보를 담은 씨앗이야. 씨앗이고, 이 정보를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가, 근데 우주 씨앗은 지금 뭐예요? 이 우주 씨앗의 형태 자체가 지금 양과 음이 가운데 공을 감싸면서 이렇게 있는 상태니까 양과 음이라는 연기, 그렇죠? 이 연기의 그 운동을 의식의 운동, 마음의 운동, 정보의 운동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로 만들고 물질로 만드는 운동이 여기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는 이 우주 씨앗 자체가 의식과 마음을 담은 정보의 씨앗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유식사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럼 우리가 공과 연기라는 공과 연기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이제 뭘로, 그래서 성공연기라고 하는 이 불교 사상. 자, 성공연기는 이제는 어느 정도 감이 잡으셨죠? 감이 좀 오십니까? 감이 오시냐 이거죠? 굉장히 어렵죠? 자, 성공연기라는 거, 성은 뭐예요? 법성, 진성이 있는데 그 법성과 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원래 연기, 곧 두 개, 이것과 그것에, 그러니까 음양의 운동이라는 거죠. 음양의 운동이 서로 섹스 운동을 하는 그런 개념인데, 그것이 음양이 서로 꼬여 올라가면서 이 공 속에서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가만히 있을 때는 움직이지 않지만 무이상이지만은 움직이면 이상이 된다고 하는 거죠. 두 개로 쪼개져 나간다는 게, 두 개로, 현상계로는 연기로, 그러니까 두 개의 모습으로 이것과 저것의 관계성으로 이렇게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이 성공연기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본체적으로는 우리가 공이고, 그렇죠? 이것이 연기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 마음, 그렇죠? 그 성품, 진성, 법성이 드러날 때는 그것이 뭐예요? 현상계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자, 이렇게 드러날 때 이게 성공연기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 자체는 뭐냐면은, 본성 자체는 공에 있는 거죠. 공 속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공 속에 있는데, 근데 이거를 이 전체 자체를 뭐로 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공 연기 상태가 이게 우주 씨앗이잖아요. 이것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씨앗이 호흡을 하는 거지. 씨앗이 호흡을 하면서 씨앗이 움터가지고 나가면서 나무가 되고 이렇게 자라나가면서 수많은 우주 씨앗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거품 우주로, 다중 우주로 만드는 과정이 있다, 그런지. 근데 이 우주 씨앗이 사실은 정보라고 하는 거죠. 이 정보. 그래서 우주 씨앗을 제가 의식, 마음을 담은, 정보를 담은 씨앗이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유식 씨앗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공연기라고 하는 중간학에서 성공연기라고 하는 거와
유식학에서의 유식 씨앗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같은 개념인데, 이쪽 성공 연기의 개념에서의 중간학에서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이라는 개념으로 마음을 설명한 거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본성, 그래도 법성, 그래 성이 바로 마음이란 말이야, 이게.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의 본체죠, 이게 성이. 근데 유식 씨앗이라고 하는 거는 유식이라고 하는 게 팔 아래야 식은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래서 드러날 때 또 마음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이걸 또 유식 씨앗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 유식 씨앗은 정보적 관점에서 접근을 한 거고, 이 성공 연기라고 하는 것은 공을 중심으로 한 연기법으로 접근을 한 것이 중간학이고, 이렇게 같은 실체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중간학에서 얘기하는 거와 유식에서 얘기하는 게 사실은 같은 실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하나는 공을 중심으로 한 연기법으로 이걸 설명을 한 게 중간학이고, 정보의식이라는 관점에서, 의식의 씨앗이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주로 이 본성, 법성, 자성, 그렇죠, 진성, 이 관점에서 이 진성이 어떻게 드러나냐, 마음으로 드러나서 이것이 에너지가 되고 물질화가 되느냐, 이런 거를 중심으로 설명한 게 바로 유식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중간학과 유식학은 같은 그거를 공의 입장에서, 공과 연기론의 입장에서 접근했냐, 마음의 입장에서 접근해서 설명하는 거냐, 접근 방식이 다른 것이지, 이치는 같은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두 개를 이제 통합을 해서 이제는 설명을 이렇게 해 나갈 때, 요런 점들은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거 사이, 이 관계성에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서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무량 원겁, 즉 일념 할 때, 이 염이라고 할 때 지금의 이 마음이란 뜻이다. 하나의 마음, 그렇죠, 하나의 생각, 이것은 유식의 개념이라는 거죠. 하나의 정보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앗 자체가 정보 그 자체로 응집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씨앗이라는 것 자체가 DNA 정보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 일념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념이라는 것은 사실 무량겁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의 시간을 담고 있다고 하는 거지. 그렇죠. 우주 자체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고 시간이고, 시간이고 공간이라는 그 상호 연기 관계니까, 시공간도 연기 관계란 말이야. 시공간도 연기 관계니까 우리가 무한한 공간은 무한한 시간으로 치환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상호 그것이 되는 거니까, 이것이 무한한 시간의 어떤 것에 그동안에 그런 무량 원겁에 있어서의 그런 것이 담고 있는 무량 원겁에 발생했던 모든 정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오랜 무량 원겁의 윤회 세월 동안 담겨진 정보 총 내용이 어디에 있다는 거, 이 씨앗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정보 내용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그러니까 이 무량 원겁에 담겨져 있는 걸 물질과 에너지를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무량 원겁의 동안에 겁수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한 어떤 정보 내용을 이 씨앗이 담고 있다, 그런 뜻이란 얘기죠, 이것이. 그래서 이 아뢰야식을 일체 종자식이라고 하는 거죠. 일체 모든 우주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는 장식, 그러니까 담고 있는 씨앗이다. 그래서 아뢰야식 제8 아뢰야식을, 유식학에서 제8 아뢰야식을 그런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그것이니까, 모든 정보 자체가 마음이니까, 그 마음, 그것이 하나의 염으로 딱 응집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씨앗이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념 즉시 무량겁, 그래서 하나의 씨앗 안에 있는 그 정보 내용 전체가
담고 있는 내용 자체가 사실 이 무량겁에 그것을 담고 있다라고, 씨앗 형태로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죠. 그 내용이죠,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사실은 이 성공 연기론이나 유식학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중간학이나 유식학이 사실은 이걸 깊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것을 파악한 사람이 이렇게, 제가 볼 때도 그렇게 스스로 창의적으로 나름대로 연구해서 파악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스님들도. 자, 오늘은 제가 어쨌든 이게 중간학과 유식학에 있어서, 중간학에 있어서 성공 연기 사상과 유식론에 있어서 그 제8 아래야식이 우주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씨앗이다라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성공 연기 자체도 그것도 씨앗이죠. 그 성공 연기를 하게 하는 그 씨앗 자체, 우주 알갱이. 여기가 그거잖아요. 미세한 알갱이. 그 우주 자체가 원래 그렇다고 하는 거죠. 네, 공의 기반을 두고 이것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공성 수행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공수행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이 거품 우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품 우주라, 이 우주 자체가 성주개공, 결국 공으로 다 돌아가고 공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공이라는 입장으로 보면은 뭐냐면은 이 모든 우주는 그냥 한순간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성주개공하는 그것일 뿐이니까 그 우주 자체에 집착하지 말라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내가 인간으로서의 몸, 인간인으로서의 우주, 소우주로서 사는 이 소우주도 거품이고 이 보신불도 거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이 법신불도 거품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게 다 거품이다. 단지 그 원리 자체가 이렇다고 하는. 하지만은 지금 인간이라고, 중생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일진법계, 최초의 일진법계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 법신불의 그 상을 그대로 복제해서 다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진행된 일진법계, 처음 우주 알갱이가 진행된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항상 상주하는 것으로 우리가 놓고, 우리가 그 사이에 우리가 인간의 색신, 인간의 몸 소우주가 나오는 거고, 거기서 법신불의 그 보신불의 또 대우주가 나오는 거고, 이런 것이 또 다시 화신불로 나가는 거고, 모든 형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이와 같이 거품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현실화되면서 이것이 생멸해 나가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이 뭘 기준으로 생멸한다는 게 성공, 공, 결국 공성이다. 공을 기준으로 해서 블랙 화이트홀로 나오고 다시 블랙홀로 소멸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공이라고 하는, 공이 가장 그 기본이라고 하는 이 우주 법성 그 자체, 최초의 우주 자체도 공에서 나온 거니까, 이 부처도 공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다 공에서 나온 거니까 이 부처들, 우리가 석가모니 불도 공에서 나온 거니까, 이 모든 게 공에서 나온 거니까 공이 가장 본질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관찰하는, 공을 관찰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지혜를 갖는다면은, 그 불성이 추구하는 바는 사실 뭐냐면은, 우리가 불교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공성에 대한 자각을 추구하는 겁니다. 사실은 공성에 대한 완전한 자각을 하려는 게 원래 불교의 목적이긴 한데, 뭐 그거는 이제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시간을 하다 보니까 또 저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에 대한 수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모든 우주는, 모든 우리의 몸이나 보신불의 몸도 그렇고 법신불도 그렇고 삼신이라는 몸 자체도 다 거품이다라거나, 우주적 관점으로 볼 땐 다 그러니까 큰 관점으로 볼 때는 모든 부처도 다 공에서 나와서 공으로 소멸하는 것 뿐이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